작년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보면 반도체하고 상사전 문제만 시장보다 좋았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24개 업종이 언더퍼폼했거든요. 근데 1월 8일 이후 최근까지 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괜찮은데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못해요. 언더퍼폼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한 10몇 개 업종이 코스피보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순환매 차원에서 첫 번째는 조선기계 방산, 원전, 그 다음이 성장주,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마지막 순환매가 요즘 또 보면 시장의 흐름을 보면 네. 약간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넘어간 것 같은 요즘 에코프로도 정말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 패턴도 작년 9월, 10월하고 똑같습니다. 2025년 9월, 10월에도 전자가 계속 올라서 9월 초부터 11월 3일 고점까지 수익률을 보면 압도적으로 전자가 좋고 그 다음인가 다음이 2차전지였거든요. 그때도 좀 비슷한 트렌드였는데 일단은 2차전지 소재 가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 왜 급등을 했냐? 중국, 말레이시아 이런 전 세계적으로 좀 감산 기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감산 기조가 있어서 가격이 튀는 거죠. 근데 거점 대비 더블 가까이 갔는데 장기로 보잖아요. 조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이 반영되고 있고 한국 2차전지 소재 쪽들이 더 많이 움직였거든요. 소재 쪽들이. 왜 그러냐면 한국 2차전지 소재는 해지를 잘 안 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적자, 올라가면 실적 개선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왔고 두 번째로는 ESS 수요가 좀 가시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핫했던 테마 로봇. 궁극적으로 로봇이 상용화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배터리. 네. 그런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최근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특히 코스닥 쪽을 많이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그동안 시가총액 1위 자리했던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전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빠지면 그 다음 1, 2등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ETF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좀 더 비중이 많이 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거기다가 로봇 배터리 수요 기대, 거기다가 수급 이벤트까지 맞물리면서 2차전지 특히 소재, 특히 코스닥 쪽들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섹터별로 순환매가 이렇게 도는 모습인데 네. 이 2차 전지는 얼마 동안 또 2차전지는 짧게 보면은 2월 초중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차전지를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좀 화가 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럼 얼마나 더 갈 거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트렌드가 바뀐 건 없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냐면 하락폭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과거 조선이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 이후 급락했을 때 그렇죠. 화장품 의류가 어마어마한 상승 이후 폭락했을 때 보면은 화장품 의류는 한 55% 회복했고요. 하락폭의 55% 되돌렸고 조선은 72%를 되돌렸어요. 그래서 최근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91.8% 되돌리고 보면은 여전히 30-40% 상승 여력이 남아있거든요. 그 정도는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 저점에서 80% 올랐다가 한 30% 조정받았거든요. 이번에도 40-50% 올랐다가 좀 일시적 조정받겠지만 한 번 더 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바이오도 한번 딱 올랐다가 또 맞습니다. 조정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 특히 초보자들도 이제 유입되고 나면은 이제 고민인 게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순환매가 자꾸 돌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AI에서 쭉 가버렸는데 왜 한국은 자꾸 순환매가 벌어지냐. 이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뚫림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가 쫙 치고 올라온 다음에는 나머지는 싸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 들어오는 자금이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못 잡았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돌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또 하나는 연기금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쪽으로 좀 싼 애들을 좀 매매하려는 경향이 좀 짙어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한국 주식 비중이 14.4%로 계획돼 있는데 10월 말,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이미 17.9%고요. 아마 올해 계산을 하면 20% 넘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못 사요. 그렇다고 해서 팔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인데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연기금이 뭘 사는지 좀 지켜보시면 매매 팁이 될 수 있다. 최근 튀는 애들은 다 연기금을 산 거거든요. 그런 것들 좀 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과거 패턴을 봤을 때 그 순환매의 순서가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엔 또 9월, 10월 달 흐름 보면 반도체는 전반부에 세게 갔다가 후반부에 천천히 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세게 갈 때는 다 죽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보면 반도체하고 상사전 문제만 시장보다 좋았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24개 업종이 언더퍼폼 했거든요. 근데 1월 8일 이후 최근까지 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괜찮은데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못해요. 언더퍼폼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한 10몇 개 업종이 코스피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순서가 작년 9월 10월하고 비슷한데 반도체 계속 상승, 순환매 차원에서 첫 번째는 조선기계 방산, 원전, 그 다음이 성장주,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마지막 순환매가 시장이 좀 쉬어갈 때 내수주가 이렇게 튀었거든요. 내수주 중에서 화장품 위주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애들. 소매유통은 최근 많이 올랐고 아직까지 못 오른 애들을 보시면은 연기금 지금 3개월 연속 화장품 위주로 사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못 올랐어요. 그런 것들을 잘 포착하시면 다음 순환매는 좀 내수주 우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2월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정받으면 반도체, 조선 뭐 사자, 자동차도 사자. 근데 지금 단기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내수주가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 순환매에서 시작과 끝이 존재하잖아요. 네. 증권가에서는 뭐가 오를 때가 끝물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내수주가 움직이면 이제 시장이 움직여야 된다. 내수주라면 대표적으로 식품주 뭐 이런 거예요. 화장품 위주, 화장품. 그리고 필수소비재, 음식료, 그런 쪽들이 움직이면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진짜 오를 만큼 다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밖에 싼 게 없는 네, 거다. 네. 근데 요즘 뭐 엔터주 이런 것도 네. 해당이 되나요? 네, 저희는 엔터주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좀 반등을 뭐 하고 있죠, 먼저.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한한령 해제될 거야 라고 했다가 네. 아닌가 봐 그래서 또 맞아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한한령이 해제되냐 안 되냐가 보다도 한중 정상이 만나서 2026년을 한중 관계의 원상 복귀시키는 원년으로 선포를 했어요. 방향성은 관계 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기 등락일 때 무조건 사야 된다. 이미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중에서도 그리고 엔터 중에 뭐 당연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겠죠. 이런 쪽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다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소외되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25년보다도 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있어서 좀 더 탄탄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느껴지는 게 보면은 지금 현대차? 네. 자동차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요. 쉬지 않고 맞아요. 팔아요. 근데 주가도 계속 올라가요. 그럼 그러면 이게 외국인의 픽을 믿어야 되는 건지, 주가가 올라가는 걸 믿어야 되는 건지, 이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순환매 관점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면은 외국인은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빠르게 튀었으니까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일부 정리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할 때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이 와중에도 올라간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급등을 했다가 쭉 빠졌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전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팔 때는 조금 조심할 때다. 너무 달려들지 말자. 이게 충분히 나신 분들은 일부 뭐 차익실을 하셔도 되고 일단 제 생각에는 외국인의 스탠스가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이 와중에 만약에 연기금이 산다라고 하면 조금 다르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연기금도 아직까지 사진 않고 있거든요. 자동차를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연기금하고 외국인 매매를 보면 좀 더 클리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팁들을 주셨는데 네. 이 순환매 이 장세에서 그럼 개인 투자자가 가져가야 될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얘네들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저는 샀다 팔았다가 쉽지 않으신 분들, 트레이딩을 많이 안 해본 분들은 그냥 들고 가자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금이 꽤 있어서 새롭게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반도체, 자동차, 뭐 2차전지 얘네들은 쉴 때 사자. 지금 따라갈 때 아니다. 오히려 짧게 한번 내수주, 화장품 위주, 필수 소비재, 엔터 이런 쪽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으시면 좀 기다리셨다가 주도주를 좀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많은 투자 스타일이 있어서 뭐가 정답은 없거든요. 정답은 없는데 보시는 분들, 전국경제연구소 보시는 분들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매매를 좀 구분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제일 힘든 게 저 아는 분도 그러시는데 긴 호흡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짧게 하자면 못합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세요. 네. 발라드 가수가 댄스 가수 맞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스트레스가 극도로 오는 거죠. 그리고 짧게 매매하시는 분은 길게 하라 그러면 또 답답하죠. 안 돼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주식 투자에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피라미드 전략처럼 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근데 지금은 서두를 때는 아니다. 코스피가 3,200 넘나들고 이럴 때
막 뛰어들어서 막 하는 건 아니다. 포모를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게임주에 관심이 좀 많아졌거든요.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 이런 네. 거랑 같은 맞아요. 주를 봐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게임주도 다르더라고요. 기업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아, 게임주는 그렇죠. 신작을 출시하냐, 그리고 어디에 출시하냐, 언제 출시하냐, 막 이것도 다 따져야 되는 거, 네.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중국과의 관계 개선되면 게임주도 분명히 수혜라는 점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과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단기 가격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지표들 상황은 과열인데 실적 대비 주가 매력은 아직까지 과열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 꺾일 상황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 레벨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꺾이기 전까지 계속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전자믹스 같은 경우는 쉬어갈 수 있어요. 워낙 급하게 올랐으니까 쉬어갈 수는 있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쉬었다 다시 더 멀리 가는 그림이라서 저희는 지금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 좀 드려요. 근데 좀 계속 모아가자. 많으신 분들은 그냥 증무하고 아직 비중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은 흔들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PBR이 아직까지 7배, 8배밖에 안 돼요. 네. PBR은 비싸다고 하는데 PBR 같은 경우는 아마 주주 친화 정책이 발표되면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지금 ROE가 빠르게 올라가는 기준이라서 저희는 전자닉스 단기적으로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데 실적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끌려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실적이 올라가는 걸 계속 한다. 특히 제일 주목할 부분은 3월 초중반이에요. 3월 초중반, 중후반 가면 이제 4월 달에 실적, 4월 초에 이제 전자 실적 가격에서 나올 테니까 그때 또 한 번 내려올 때쫙 치고 오겠죠. 진짜 엔비디아 느낌이네요. 네. 쉬었다가 계단 오르고, 쉬었다가 네. 계단 오르고. 그래서 계속 공부하실 게 9월, 10월, 11월, 12월 흐름을 한번 차차게 살펴보세요. 업종별로 어떻게 수납매가 나타나는지 보시면 이번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해서 한번 요걸 보면은 다음에 뭐 가야겠다라는 좀 힌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실적 발표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마이너스 7%까지 내려왔었던 게 투자를 더 늘리겠다, 예상보다 더 많이 늘리겠다 하니까 주가가 박살난 거예요. 실적은 너무 잘 나와도. 그러면 마소가 투자를 많이 했으면 당연히 이제 그럼 GPU라던가 HBM 주문이 더 늘어날 거라는 좋은 신호잖아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오늘 사상 최대 실적도 발표해줬으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제부터 일반 사람들 심리잖아요. 근데 주가가 또 안 오르고 차이 나오면. 일단은 저희 해외 주식 담당하는 친구 얘기 들어보면 지금 AI 산업 분야가 약간 미스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 AI에 꽂혀 있는데 그게 미스가 나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12월 달에 수익성 악화라는 이슈가 들어오면서 투자 확대는 더 이상 주가 상승 트리거는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브로드컴도 투자 확대한다고 했어요. 근데 두드려 맞았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 많이 투자해. 그럼 돈은 언제 벌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투자 많이 해? 근데 뭐야 AI가 미스 났어. 이러다가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가도 꽤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도 굉장히 어려워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실적이 조금 올라가고 실적이 나쁘게 떨어졌는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면 떨어지고 실적이 쇼크나면 올라가고 이런 거죠. 보통 미국에는 적용 안 되는 한국에 많이 적용됐던 스트리트 컨센서스, 길거리, 투자자들이 힘이 어딘지 몰라요. 투자자들이 길이 지금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대했던 부분들 중에서 한 군데만 기스가 나도 좀 흔들흔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미스된 부분들을 좀 소화하고 가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긍정적으로 봤던 그 월가의 심리에서 이제는 투자 대비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 가성비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그렇지만 투자 많이 해. 그래, 오케이, 잘했어. 그럼 그다음 뭐 수익이나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투자 많이 하면 막 박수 주는데 이제 투자 많이 하는 건 기본 디폴트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돈을 얼마나 벌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래? 언제 벌래? 이거를 이렇게 따지는 거죠. 테마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다 같이 올랐다, 다 같이 빠졌다 하다가 실적 시즌 지나고 그러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엇갈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소수 종목으로 쏠리면서 테마가 끝나는 스타일인데 지금 미국 AI 투자는 첫 번째 단계는 끝났고 투자 많이 한다고 다 같이 올랐던 시장은 끝났고 이제 투자 플러스 수익성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을 계속 좀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오픈 AI가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선봉에선 회사니까 여기 실적에 따라서 또 많이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이번에 AI 수익성 악화 논란이 트리거는 오픈 AI예요. 왜 그러냐면 트리거는 제미나이였어요. 제미나이가 출시되자마자 성능 테스트 1위고요. 네.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챗GPT 점유율이 90%가 넘었어요. 지금 70% 깨졌습니다. 네. 제미나이가 다 잠식해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AI만 보는데 형님 다시 최저 이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그런 와중에 블루도크 난리치고 오라클 난리치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상황들이 좀 복잡해지긴 한 것 같다. 옛날에는 오픈AI만 있으면 돼 라고 했던 거지 잠깐만 얘도 좋긴 한데 얘는 압도적이지 않을까? 그런 거죠. 전자가 시총 1위를 내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면 매력이 없잖아요. 그런 균형이 가해지면서 수익성에 대한 더 깐깐한 지표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좀 주목별로 엇갈리는 일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